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라임 옵티머스라고 기사가 계속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펀드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라임 옵티머스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 이게 한 뭉텅이로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둘 다 공통점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 라임 사태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부실이 났는데 이거를 속이고 어떻게든 뭔가 메꿔보려고 애를 쓰면서 수사를 막기 위해 여러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스토리고. 자, 고 라임 펀드 회장 이름이 김봉현 회장이고 네네, 지금 그쵸. 나오고 있는 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옵티머스는 좀 다르죠? 네네, 옵티머스는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를 치려고 하다 보니 이 사기범들이 투자자들한테 이게 신뢰도가 있는 펀드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하니까 네. 각종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 이름을 흘리고 이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쓰여 있는 어떤 문건을 만들고, 이거 자체의 어떤 사실이냐 아니냐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게 정치권으로 점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알겠습니다.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말한 그 이름이 이제 핵심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타모빌리티라는 이제 회사의 회장인데, 김봉현 회장이 라임 펀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설명해 주실 정치권에 대한 뭐 폭탄 발언 비슷하게 계속 네네. 내놓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일단 그동안에는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뭐 기동민 의원이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는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전 행정관이나 뭐 김경협 민주당 의원, 혹은 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등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름들이. 네네.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가 맞냐 아니냐 정도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지난 주말부터 약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임 사태의 주범인 소위 쩐주라고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그 16일에 재판에 가기 전에 옥중 입장문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를 폭로를 했습니다. 아직 물론 사실관계까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여러모로 폭탄인 것은 확실할 것 같고요. 김봉현 씨 주장은 자기가 선택적인 수사를 강요받았다는 건데요. 주장이죠, 지금까지는. 예, 수사 주장이죠. 결과가 아니고.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첫 네. 번째는 자기가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성담동의 어떤 룸사롱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 라임 수사 책임자로 가 있다.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로비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금액이 여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 것보다 금액이 더 큰데도 조서에 안 들어가더라. 집중을 안 해주더라, 이 부분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찰에서 당신이 우리한테 협조를 하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해서 네. 보석으로 빼주겠다. 협조를 안 하면 공소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인 자기 변호사가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 당신이 살려면 기동민도 좋은데 이왕이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라.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 이 중에 하나만 진짜여도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진짜. 지금 처음에 이제 금융사기로 시작해가지고 이 투자자들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까지 보존해 줄 것이고 보전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벌써 라임은 그럼요. 더 전이고 옵티머스도 꽤 됐고 하다가 이제 이게 완전 정치 뉴스가 이제 된 겁니다.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름들도. 그게 약간 상당히 정치적인 폭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그 거론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거대한 스캔들로 만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네. 입장문에서 이 김봉현 씨가 이게 다 검찰 개혁을 위한 거다라고 갑자기 검찰 개혁을 꺼내 그 멘트를. 드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보면서 조 전 장관이 모든 걸 부인해서 자기가 분노를 했는데 직접 내가 당사자가 되니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다 알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한테 어떤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던 검찰 출신 그 변호사가 과거에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담당 주임 검사였다.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다라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순간에 정치권 전체가 약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다 그러니까요. 들어갔어요. 검찰개혁, 노무현, 조국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넓혀 들어가서 좀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죠. 자기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대한 그렇습니다. 쇼는 아닐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누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조사받고 재판받으면은 어떻게든 자기와 이 관련이 있는 죄를 줄이려고 애쓰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계속 막 그냥 막 불을 키우고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상식하고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판교 기자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분 입장문을 좀 보면은요, 그 폭로를 했던 그 문건들을 좀 보면은 사실은 이 지금 저 이 기자께서 언급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의혹 보도들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아마 SBS에서 단독 보도를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도들을 다 일일이 또 열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서 마치 이제 검찰하고 같이 유착이 돼서 자신을 이렇게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곳곳에 이제 문건에다가 심어 놓는데 이게 사실 애초에 이 사건의 제보자는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네. 그 방송인 김한석 씨로 밝혀졌잖아요. 네네네. 이 사건의 그 촉발된 그 지점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김한석 씨가 뭐 검찰과 그러면 같이 짜고 이걸 공모를 해서 이제 의혹을 키워 나간 것이냐 약간 그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문건을 있는 그대로 이제 표면적으로 다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보도 자체를 그렇게 부인을 하는 것을 보면요, 몰고 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그 김봉현 요 회장의 어떤 횡령 그리고 그 사실 여부인데 사실은 이 문건에서 자신의 어떤 사기건과 관련돼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각종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부터 해서 뭐 그 이름들은 막 거론이 되는데 정작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뭐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급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은 오늘부터 이제 국감이 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에 또 검찰 그 지검장들도 다 나오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을 좀 불투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여야 쪽에다 쟁점거리를 던져줘서 이 사안 자체를 좀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사안이 불투명해지면 불투명해질수록 누구한테 과연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도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백한 것은 이 조단위의 투자 금액이 흘러 들어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펀드를 말아먹은 장본인인데 이제 피의자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갑자기 의적 내지는 무슨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고 있어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인식 자체가 우리 권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지금 피해액이 많으면 조단위 아직 계산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계산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긴 하겠지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되니까 투자하시라.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뒤로 챙겨서 날려먹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중간에 로비한다고 로비스트 쓰면서 로비스트한테 롤스로이스 임대료까지 좀 그러게요. 네. 수억 대 렌탈도 줬거든요. 뭐 사무실 인테리어비도 몇 억씩 지원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돈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이제 와서 내가 이런 일이 연루돼 있고 이런 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보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수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특히나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옵티머스 라임 사태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팀에 있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된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마치 뭔가 음모가 있어서 보도를 한 것이냐 그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 저 내용 자체에서도 지금 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분간하는 것조차도 좀 무의미해 보이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질 나쁜 경제 사범이고 사기범인데 네. 마치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뭐 선봉에 선 희생양인 것처럼 지금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지켜보는 입장으로서는 썩 유쾌하진 않죠. 네. 자 이제 기자님 어쨌든 오늘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앞으로도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요. 이제 막 시작이라 불이 막 붙은 것 같은데 자 이 검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 준 것도 어쨌든 이 세 가지 주장 다 검찰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법무부와 검찰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자면 추미애 vs 이 윤석열
또 이렇게 구도가 잡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이미 뭐 다시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옥중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법무부와 검찰이 한 번씩 치고받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채널A 관련한 사건들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법무부는 라임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실시를 해봤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비리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여당 인사에 대해서와는 달리 철저한 수사 지휘를 안 하는 거 보니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윤 총장이 이 사건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겨냥을 해서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네. 나아가 법무부는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그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팀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읽히고 네. 그리고 또 윤 총장을 감찰을 하거나 혹은 뭐 직무 배제하는 수순까지 염두한 거 아닌가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나오자마자 대검에서 당연히 또 치받았는데 네. 대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미 검찰총장은 라임 수사 전반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야당 정치인도 이미 수사 중이고 검사 비위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총장이 지시한 바 있다. 이 모든 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말이에요.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러게요. 자, 지금 이제 검찰 그리고 특히 이제 법무부와 대검을 대표로 하는 이 검찰 사이의 이제 갈등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여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참 스스로 조심했잖아요. 이거는 불리하다 했는데 결국 자용의 투쟁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 아까 방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질 낮은 경제 사범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정치권이 들썩이는 것 자체가 조금 유감스럽기는 해요. 근데 여야 둘 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명징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당연히 양쪽 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드릉드릉한 상태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이냐 공수처냐. 그래서 우선 야당은 펄쩍 뛰면서 법무부 지휘를 받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못 믿겠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완전히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직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 여당이 지금껏 강기정 이름이 나올 때는 조용히 있다가 펀드 사기 주역의 그 자필 문건 하나 나오니까 그리고 그 문건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검을 관철해내겠다 무조건.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어떻게든 특검 만들어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 국민의힘 말대로 그동안 사실상의 침묵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많이 안 냈죠. 검찰에 이거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 정도만 내왔는데 갑자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라임 사건이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으로 만들어진 정치 공작인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해서 이 사건을 수사 대상 1호로 삼자는 주장도 주말 동안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그리고 여당에서는 공수처 얘기가 나온 걸로 얼핏 비치는데 이게 정리된 입장입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 관련된 입장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주말 동안에 뭔가 사건이 터지면 주말에 과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어떤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인 혹은 뭐 대변인 차원에서 그냥 즉자적이고 관성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삼자는 거는 어떤 정리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지도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엮어서 하면 공수처가 오히려 오염된다. 우리가 그동안 공수처 하자고 꾸준히 추진해 왔던 건데 이 사건이랑 엮으면 오히려 더 반대할 여지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조심스러워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 이러니까 공수처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지금 의혹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데 특검도 뭐 말고 검찰 수사 좀 검찰 수사 말고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로 하자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장 임명까지 사실 정말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러게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았죠. 아직. 네네. 네. 뭐 당장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어질 그런 그 과정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라임 수사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지 않나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이거 검찰이랑 야당이 커넥션 해가지고 정치 보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 검찰을 못 믿겠다고 잔뜩 질러놨는데 특검은 좀 무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봅시다라고 하기 조금 면구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일단 여당은 특검을 받기에는 좀 당연히 부담스러울 거고 앞으로 한 3-4개월 동안 특검 어떻게 만들 거냐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검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이 나올 거고 그걸 감안하면 다음 재보궐선거까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법무부에서 그 검찰을 감찰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 그 뭐 3단 논법 내지는 뭐 2단 논법도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야 검찰 못 믿겠다. 그러므로 그다음에 이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러므로에서 다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래서 잠깐만 이러고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두부 기자님 특검에 관련된 생각 먼저 권영 기자님 어떻게 그러므로 가야 되는 선택지가 꼭 해야 되는 선택지라면 그러니까 공수처 특검이냐라고 둘 중 하나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특검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공수처로 가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검은 지금 법무부도 검찰 못 믿고 검찰도 법무부를 못 믿고 이래서 불신인 상황이면 그럼 그 검찰 조직 밖에서 나와서 수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상식적인 판단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집 게시판에도 다들 검찰 못 믿겠다. 검찰 개혁을 이래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번엔 특검을지 그까지만 하고 지금 다들 글을 알고 있는데 우리 게시판도 검찰 못 믿겠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기사특공대 3부에서 계속 할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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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생방송으로 작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말 내내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우리 언론을 도배할 이슈입니다. 라임 펀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스캔들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수처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 경제 관련된 범죄 특성상 분초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증거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수사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공수처를 하려면 이제 몇 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이 기자님이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사실 특검으로 하더라도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검법을 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수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게시판만 해도 검찰은 못 믿겠다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주장을 김봉현 회장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혼란스럽네. 그래서 이 이슈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메비우스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방 기자님은 이 특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뭐 앞에 기자분들 얘기에 다 동의를 하는 편이고 일단 지금이랑 상대적으로 더 빠른 게 특검이니까 여기 보면 그 유튜브 안철수님 특검에서 진실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야동도 얽혀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 특검에서 밝히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네.
그래요. 아까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네. 현실적으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몇 달 이상 네. 걸린다. 아마 올해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제 이렇게 이 정도로 큰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은폐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아까 거죠.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서로 말 주고받는 거 보면 그게 공개되는 그렇게 공개되면 그 이 검찰에서 수사하고 결과 나왔을 때 법무부 쪽 좋아하는 사람들, 검찰 쪽 좋아하는 사람들 각각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그 인정할까?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이성진님은 제가 감히 예측해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어느 쪽 펀드든 그 누가 되었던 이런 말들은 꼭 나올 겁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더욱 자 이제 시사특공대 광고 듣고요. 그 다음 이슈들 또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